가격만 보고 매매하면 절대 보이지 않는 정보가 있습니다. 같은 차트, 같은 가격대에서 매매를 해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손절합니다. 이 차이는 가격 외에 무엇을 함께 확인했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들은 가격 외에 어떤 걸 함께 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알게 되면 같은 차트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에서 가격만 봅니다. 어디가 지지인지, 어디가 저항인지, 어떤 패턴이 나왔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왜 그 가격이 중요한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어떤 가격은 수많은 매수와 매도가 부딪힌 자리고 어떤 가격은 거의 거래 없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가격처럼 보여도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지처럼 보여도 어떤 자리는 강하게 반등하고 어떤 자리는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볼륨 프로파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려운 이론이나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왜 가격만 봐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많은 트레이더들이 볼륨 프로파일을 함께 보는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는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정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는 제가 실제 사용하는 거래소 평생 수수료 페이백 혜택과 실시간 시장 분석을 공유하는 정보 공유방 입장 링크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볼륨 프로파일을 이해하기 전에 화면을 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두 가지 모두 거래량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평소 차트 아래에서 보는 거래량은 시간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1시간봉 차트라면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반면 볼륨 프로파일은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즉 어느 시간대에 거래가 많았는지가 아니라 어느 가격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왜 이 차이가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하루 동안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반 거래량을 보면 오늘 거래가 많이 나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가격에서 거래가 집중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시간보다 거래가 집중된 가격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거래량은 언제 거래가 증가했는지를 보여주고 볼륨 프로파일은 그 거래가 어느 가격대에 집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함께 확인할 때 시장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 프로파일을 같이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볼륨 프로파일을 함께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트레이딩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볼륨 프로파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 트레이딩뷰 왼쪽 도구 모음에서 예측 및 측정 도구를 열어보면 고정 범위 볼륨 프로파일과 고정 거래량 프로파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해서 처음에는 많이 헷갈립니다. 먼저 고정 범위 볼륨 프로파일은 내가 원하는 구간을 직접 지정해서 거래량 분포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스윙 저점부터 스윙 고점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해당 구간에 볼륨 프로파일이 생성됩니다. 두 번째, 고정 거래량 프로파일은 시작점을 하나 지정하면 그 지점부터 현재 차트의 마지막 캔들까지 거래량 분포를 자동으로 이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두 기능 모두 볼륨 프로파일을 보여주는 도구지만 계산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고정 범위 볼륨 프로파일은 시작과 끝을 직접 지정하고 고정 거래량 프로파일은 시작점만 지정, 시작점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계속 확인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정 범위 볼륨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윙 저점과 고점을 찍으면 이렇게 볼륨 프로파일이 생성되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POC입니다. 방금 생성된 볼륨 프로파일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POC입니다. POC는 포인트 오브 컨트롤의 약자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가격이라면 무조건 지지나 저항이 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POC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로 매수와 매도를 주고받았던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모였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가격이 다시 POC 근처로 돌아오면 트레이더들이 다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추가 진입을 고민하고 누군가는 손절을 고민하고 누군가는 수익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문이 다시 모이기 쉬운 가격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POC 근처에서 여러 번 반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POC 라인에서 반드시 반등하거나 반드시 저항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많은 트레이더들이 다시 주목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POC는 매수와 매도를 바로 결정하는 선이라기보다 설정한 범위에서 거래가 가장 집중되었던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실제 시장은 한 가격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POC 주변에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가격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 범위까지 함께 봐야 볼륨 프로파일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밸류 에리어 하이와 밸류 에리어 로우입니다.
POC는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진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딱 한 가격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POC를 포함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가격들이 하나의 구간을 형성합니다. 이 구간을 밸류 에리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의 위쪽 경계가 밸류 에리어 하이, 아래쪽 경계가 밸류 에리어 로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POC가 중심이라면 밸류 에리어 하이와 밸류 에리어 로우는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구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볼륨 프로파일을 볼 때는 POC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POC와 밸류 에리어 하이, 밸류 에리어 로우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 가격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구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구간을 벗어나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밸류 에리어 하이와 밸류 에리어 로우도 무조건 저항이나 지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현재 가격이 그 구간 안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입니다. 이 위치에 따라 시장이 보여주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차트에서는 POC와 밸류 에리어 하이, 밸류 에리어 로우의 위치를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실제 차트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POC와 밸류 에리어 하이, 밸류 에리어 로우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차트를 켰을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현재 가격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가격이 밸류 에리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가격이 POC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것만 확인해도 현재 시장이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가격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가격대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격이 밸류 에리어 하이와 로우 사이에 있다면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밸류 에리어 하이 위나 밸류 에리어 로우 아래, 즉 범위 밖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기존 구간을 벗어나 새로운 가격대로 이동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OC는 그 구간의 중심이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POC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POC와 밸류 에리어 하이, 밸류 에리어 로우는 매수 버튼도 아니고 매도 버튼도 아닙니다. 이 선들은 지금 시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볼륨 프로파일로 현재 시장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구조부터 지지와 저항, 거래량, 다른 근거들을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볼륨 프로파일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이런 기준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세 가지 실전 사례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배운 POC와 밸류 에리어 하이, 밸류 에리어 로우가 실제 비트코인 차트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선의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 가격에서 반응했는지, 시장이 기존 거래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가격대로 이동하고 있는지까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입니다. 먼저 볼륨 프로파일을 가리고 가격 움직임만 보겠습니다. 가격이 내려오다가 이 가격에서 한번 반등했고 이후에 다시 내려왔을 때도 비슷한 자리에서 반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지지 구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볼륨 프로파일을 표시해보면 이 가격에 POC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POC는 우리가 설정한 구간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체결된 가격입니다. 즉 과거에 이 가격에서 많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실제로 포지션을 주고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POC로 돌아오면 이전에 거래했던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일부는 기존 포지션을 정리하고 일부는 새로운 포지션을 진입하며 일부는 손절이나 수익 실현을 결정합니다. 이처럼 이전 참여자들의 판단이 다시 시작되면서 POC 근처에서는 여러 주문이 모일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가격의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POC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POC는 반드시 지켜지는 지지 라인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주목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POC에 도착했다는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지, 꼬리를 만들고 회복하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등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POC뿐만 아니라 밸류 에리어 하이와 밸류 에리어 로우까지 함께 표시해 보겠습니다. 하이 라인과 로우 라인 사이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밸류 에리어입니다. 먼저 가격이 밸류 에리어 안에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이 구간 안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비교적 활발하게 거래하면서 가격이 여러 번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은 아직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이동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가 집중된 가격대를 중심으로 가격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가격이 밸류 에리어 하이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밸류 에리어 하이를 잠깐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새로운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위에서 가격이 머무는지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그 가격대를 지켜내는지입니다. 저항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이후의 반응까지 지켜보는 것과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밸류 에리어 하이 위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가격이 다시 밸류 에리어 안으로 밀려나지 않는다면 시장이 기존 거래 구간을 벗어나 더 높은 가격대로 이동하기 시작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밸류 에리어 하이를 돌파했지만 곧바로 다시 내려온다면 아직 새로운 가격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범위 안으로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밸류 에리어 로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가격이 그 아래로 내려갔다는 사실보다 그 아래에서 머무는지 아니면 빠르게 다시 밸류 에리어 안으로 회복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밸류 에리어 하이와 밸류 에리어 로우는 단순한 돌파 매수선이나 반등 매수선이 아니라 시장이 기존 거래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가격대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계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트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모두 연결해서 볼륨 프로파일을 보기 전과 본 후의 차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륨 프로파일을 가리고 가격 움직임만 보겠습니다. 가격은 지지 구간을 아래로 이탈한 뒤에 다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가격만 보면 단순한 가짜 돌파일 수도 있고 잠깐 반등한 뒤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느 해석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볼륨 프로파일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건 현재 가격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가격은 밸류 에리어 로우 아래로 잠깐 내려갔지만 그 아래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고 다시 밸류 에리어 안으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시장이 더 낮은 가격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구간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현재 가격과 POC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격이 밸류 에리어 안으로 돌아온 뒤에 POC까지 회복하고 POC 위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밸류 에리어 로우만 회복한 게 아니라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중심 가격까지 다시 올라온 겁니다. 가격만 봤을 때는 단순한 반등처럼 보였지만 볼륨 프로파일과 함께 보면 기존 거래 구간으로 복귀한 뒤에 그 중심 가격까지 다시 회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POC 위에 있다고 현재 시장이 강세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장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 저점을 지켜냈는지, 낮아지던 고점을 회복했는지, 위쪽에 있는 밸류 에리어 하이와 기존 저항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만약 가격이 POC 위에서 계속 버티고 직전 고점까지 회복한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가격은 밸류 에리어의 위쪽 경계인 밸류 에리어 하이가 됩니다. 반대로 POC를 회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POC 아래로 내려가고 결국 밸류 에리어 로우까지 이탈한다면 이번 회복은 기존 거래 구간으로 완전히 복귀하지 못한 일시적인 반등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볼륨 프로파일이 미래를 예측해주는 건 아니지만 가격만 봤을 때보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더 좁힐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밸류 에리어 로우 이탈에 실패하고 범위 안으로 복귀한 뒤에 POC 위에 안착하면서 밸류 에리어 하이를 향해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밸류 에리어 안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POC에서 다시 밀리고 밸류 에리어 로우 아래로 재이탈하면서 하락이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승이나 하락을 미리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가격이 어떤 구간에 위치해 있고 어떤 기준을 회복하거나 다시 이탈하는지를 보면서 시나리오를 하나씩 좁혀가는 겁니다. 정리하면 실제 차트에서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 현재 가격이 밸류 에리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두 번째, 가격이 POC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세 번째, 시장 구조와 지지 저항 그리고 실제 가격 반응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볼륨 프로파일은 단순한 선 세 개가 아닙니다. 시장이 어느 가격대를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가격대를 거부했으며 다음으로 어떤 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장 지도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하나입니다. 볼륨 프로파일은 매수와 매도를 바로 알려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캔들 차트만 봤을 때는 볼 수 없는 정보들, 즉 시장의 거래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현재 가격이 그 구간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격이 다시 중요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면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단순하게 가격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왜 이 가격이 중요하고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함께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볼륨 프로파일이 뭔지 그리고 POC부터 밸류 에리어 하이, 밸류 에리어 로우가 왜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차트를 볼 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가격에서 가장 많이 거래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POC를 찾았다고 해서 바로 진입하면 되는 걸까요? 실전에서는 POC에 도착했다고 무조건 진입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POC 눌림목 실전 전략을 주제로 어떤 자리에서 진입을 고민해야 하는지, 손절과 익절은 어떻게 계획하는지, 실제 비트코인 차트를 통해 실전 매매 과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가격대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어떤 시나리오를 가져볼 수 있는지에
대해 차트해커 정보 공유방에서 매일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없이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를 계속 하시는 분들, 앞으로 시작하실 분들이라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수수료 혜택, 페이백 혜택 링크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해커 채널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 분들은 선물 거래 수수료 평생 70%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입과 청산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단타나 고배율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수료도 중요한 리스크 관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즉시 평생 적용되는 수수료 페이백 시스템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신 내용들도 참고해서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솔루션 TV의 차트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